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끝없는 이 대표의 막말 도를 넘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열철 막말이 망구의 지름길이라는 것은 상식에 가깝습니다. 막말이야말로 국민 통합을 위한 정치라기보다는 정치 불신이 불련만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대 로마의 신학자 디오니시우스도 나라를 멸망케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선동 정치가에게 권력을 맡기는 것이다 라고 말한 것 같습니다. 정파를 달리하는 정치인들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방편으로 상대방을 비판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비판이라는 것이 비판을 위한 비판이거나 저급한 표현과 거짓으로 파괴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치 비판이라 해도 진실을 바탕으로 한 건설적이며 사회가 요구하는 도덕적 규범과 질서를 벗어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그건 막말이고 궤변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세중에 쏟아내는 말들은 막말이 많고 혹세 무민적인 선동이 허다합니다. 그런 점에서 최근 이 대표의 언동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 아닌가 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21일 전북 군산 유세 때 있었던 그의 막말 내용입니다. 그는 광주에서 온 사람들 잘 들어, 너네 5.18 때 대검으로 M16 총으로 쏘고 죽이는 거 봤지? 몽둥이로 뒤통수 때려서 깨진 거 봤지? 조심해! 라고 하더니 농담이야! 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칼로 허벅지를 찌르는 신용을 하면서 회칼로 봤지? 농담이야! 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농담이냐, 겁박한 것이냐, 나라가 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극적인 5.18 참사를 일으킨 신군부 세력을 단죄한 것은 현 여권의 뿌리인 김영삼 정부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광주를 방문해서 5.18 민주화 정신을 지키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019년의 5.18 관련 발언을 문제 삼아서 도태우 변호사의 공천을 취소시킨 바도 있습니다. 이 대표가 획활 운운하며 보인 몸짓은 황상무 전 대통령 시민사회수석의 획활 테러 실언을 겨냥한 것이지만 대중 앞에서 그 무섭고 섬뜩한 행위를 희극적으로 재현하더니 이야말로 유족들에게 대한 2차 가해가 아니고 뭐란 말입니까? 지난 22일엔 충남 당진 유세 때 중국 사람들이 한국이 싫다고 한국 물건들을 안 산다고 하면서 왜 중국에 집적거리나, 그냥 쉐쉐 하면 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말을 할 때 중국인 사람처럼 두 손을 모아 잡고 코믹한 연기까지 했습니다. 참으로 가관이었습니다. 이런 말이야말로 궤변입니다. 중국이 한국의 최대 무역 흑자 나라에서 무역 적자 나라가 된 것은 중간재를 수입해 가공 수출하던 중국 무역 패턴이 바뀐 탓입니다. 중간재 부분에서 중국의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한국산 수입이 줄어드는 추세는 지속돼 왔습니다. 중국의 기술 경쟁력은 높아지고 글로벌 공급망 개편도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한국 물건을 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침소 봉대에 불과합니다. 더군다나 집적거린다는 말과 쇠쇠하면서 보여준 몸짓은 야당 대표답지 못한 언행이었습니다. 작은 나라지만 중국몽과 함께 하겠다고 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비굴한 발언보다도 더 고약한 발언입니다. 지금의 한중 관계는 사드 배치 이후 근 7년간이나 지속되어 왔습니다. 중국은 여전히 한한령을 비롯해 유형무형의 한국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조공이나 바치는
나라로 착각한 고압적 자세는 이재명 대표가 지난해 중국 외교부 국장급 정도인 싱하이면 주한 대사의 만찬에 초대받아 가면서 절정에 달했던 것이 아닙니까? 이 대표는 중국과 대만의 양안 문제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도 했습니다. 양안 여파가 바로 한반도에 미친다는 기본 상식도 없는 발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참으로 한심한 발언입니다. 국회를 장악한 제1당 대표가 중국에 조아리는 듯한 언행을 본 것도 놀랍지만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한반도가 불붙는다는 것을 모르다니 그의 안보 의식은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20일엔 윤 정권이 과반수를 차지하면 영원히 아르헨티나처럼 될지 모른다고도 했습니다. 이 대표야말로 포퓰리즘이 대가가 아닙니까? 결국 그는 이번에도 국민 모두에게 1인당 25만원씩 가구당 100만원의 민생복지 지원금을 주자고 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한창이던 지난 2020년 4.15 총선 직전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 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해 민주당이 정치적 재미를 봤던 것을 되살려 보겠다는 의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지난 14일엔 살만하면 2번을 찍든지 아니면 집에서 쉬라고 했습니다. 투표하지 말라는 정치 지도자는 아마 이 대표뿐이 아닌가 합니다. 경기 북부를 방문해서는 대책 없이 분도하면 강원 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해 강원도 비하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 모두 오만하고 사려 깊지 못한 언사들입니다. 이 대표는 사법 리스크를 무겁게 지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임기가 3년 이상 남은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한다고 목청을 높입니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겨냥해 명확한 실정의 실상이나 이유도 밝히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권도 우리가 힘을 모아 권좌에서 내쫓지 않았나 라고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막말이고 지극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 대표는 전쟁이 나도 이상할 게 없게 만드는 그런 집단에 이 나라의 운명을 맡길 것이냐고도 했습니다.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똑바로 합시다. 북한의 비핵화 사기극에 걸려 대북 유화책을 쓰다가 핵미사일이 고도화만 가져다준 문재인 정권이야말로 전쟁 위험을 높인 원조가 아니겠습니까? 위성정당의 종북 반미 인사를 당선권에 다수 배치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대표 자신이 아닙니까? 이들 세력이 국회 권력을 다시 쥔다면 이 나라는 과연 어떤 나라로 떨어질 것인가?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잠을 못 이루는 이유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